(2025년) DNA 머신러닝 세션 6차 시 앙상블 파트 발표를 맡은 이은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내용은 앙상블 파트인데요. 앙상블은 배깅, 부스팅, 보팅, 스태킹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머신러닝의 과정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렇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중에서도 이 모델링 앤 앙상블, 그 중에서도 앙상블 파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앙상블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앙상블은 오케스트라에서 먼저 나온 단어인데요. 이렇게 개별 악기들이 개별 악기들 자체도 소리가 굉장히 좋지만 서로 화음을 맞춰가면서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앙상블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머신러닝에서도 여러 모델을 학습하고 각 모델의 예측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최종 예측을 도출하는 기법을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앙상블의 효과에는 예측력 상승과 과적합 방지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과적합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예측력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일 모델보다 성능이 좋고요. 개별 모델이나 알고리즘의 약점을 상호 보완하기 때문에 예측력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또한 앙상블은 다양한 데이터와 관점에서 나온 예측값을 이용하다 보니 더 나은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앙상블 기법에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배깅과 부스팅은 동일한 알고리즘 기반으로 학습한 모델을 앙상블하는 기법이고, 보팅과 스태킹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앙상블하는 기법입니다. 먼저 배깅은 동일한 알고리즘 기반의 여러 모델에서 복원 추출 방식으로 샘플링된 서로 다른 서브셋으로 병렬적으로 학습을 시킨 후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이고, 부스팅은 기본적인 학습기들, 모델을 순차적으로 학습시키며 이전 모델이 잘못 분류한 오분류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 데이터에 집중하여 다음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보팅은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학습시킨 후 이들의 예측 결과를 투표를 통해서 즉 보팅을 하여 결합하는 방식이고, 스태킹은 개별 모델의 예측 결과를 새로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새로운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학습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4가지 말고 서브미션 앙상블이라는 방식도 존재하는데요. 서브미션 앙상블은 서브미션 파일, 즉 예측 결과끼리 산술평균, 기하평균들을 활용하여 합치는 방법으로 앞선 4가지의 방식은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합치며 최종 앙상블 모델을 만드는 반면 서브미션 앙상블은 예측 결과만을 합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이 서로 조금씩은 달라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으며 성능이 어느 정도 유사한 서브미션끼리 합칠 때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특징은 이 서브미션 앙상블뿐만 아니라 앙상블의 다양한 기법들에도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서브미션 앙상블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평균 방법을 4가지 적어와 봤는데요. 먼저 산술평균이란 모델의 예측값을 더한 후 모델의 개수로 나누는 일반적인 평균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기하평균은 모델의 예측값을 다 곱한 후 제곱근을 구하는 방식으로 극단값에 덜 민감해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평균입니다. 역수의 평균의 역수가 조합평균인데요. 이 평균 방법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낮은 예측값이 전체 평균에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즉, 해당 데이터의 예측값 중에 한 모델은 이 예측값을 굉장히 낮게 예측했을 때 요 예측이 전체 평균 예측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수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중평균인데요. 이것은 모델의 중요도에 따라 혹은 모델의 성능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주어서 더 좋은 모델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배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깅이란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인데요. 이는 훈련 데이터의 복원 추출, 즉 부트스트랩 방법을 반복하여 얻은 서로 다른 서브셋 데이터들로 모델을 n번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각 서브셋으로 학습된 모델들을 결합한 것이 최종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서브셋을 학습할 때 모델은 전부 같은 알고리즘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는 분류 문제에서 다수결, 회귀 문제에서 선술평균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부트스트랩이란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복원 추출하여 서브셋을 생성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복원 추출이 부트스트랩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브셋의 사이즈는 원본 데이터의 사이즈와 동일하며 서브셋의 개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사용한 모델의 데이터 민감도와 모델의 복잡도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서브셋의 사이즈는 복원 추출하는 개수이고요. 서브셋의 개수는 말 그대로 서브셋을 몇 개 만들어서 이 몇 개의 서브셋을 평균 낼 것이냐입니다. 서브셋을 n번 추출해서 n번 반복한다고 할 때 이 n번 이 서브셋의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되지 않은 샘플도 존재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n번 선택된 데이터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선택되지 않은 샘플을 활용하여 각 모델의 에러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 내어서 앙상블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배깅의 특징입니다. 이 그림은 배깅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인데요. 장점으로는 개별 예측이 불안정할 때 전체 모델의 분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 여기 보이시는 트리 1과 트리 2, 트리 K는 서로 독립적인 트리이기 때문에 병렬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한계점으로는 복원 추출을 수행하므로 서브셋 간의 유사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데이터를 뽑은 서브셋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뽑는 데이터와 모델이 달라야 한다고 했는데 배깅은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서브셋이 비슷하다면 굉장히 전체 모델이 다양성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과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배깅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란 배깅 비법을 활용한 디시전 트리로 개별 모델을 학습시키는 앙상블 모델입니다. 전체 학습 과정을 보자면 첫 번째로는 학습 데이터의 부트스트랩을 반복하여 여러 서브셋을 미리 생성합니다. 각 서브셋에 대해서 개별 모델은 디시전 트리를 활용하여 학습합니다. 그렇게 학습된 모든 개별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하고 이 예측을 결합하여 최종 예측을 생성하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내용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이와 같이 병렬 처리가 가능하여 큰 데이터셋에도 비교적 잘 작동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디시전 트리 모델을 사용했을 때 배깅은 노드를 분리할 때 분리되는 노드의 모든 피처를 고려하여 에러를 계산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배깅의 한계점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노드가 분리되기 때문에 서브셋 데이터가 비슷할 경우 그리고 비슷하지 않더라도 서브셋 모델 간의 유사성은 높아지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매 분할마다 전체 피처 중 일부만 무작위로 선택하여 분할을 진행하는 개선 방안을 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부스팅 방법입니다. 부스팅이란 약한 학습기, 즉 weak 러너를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이전 모델의 예측 결과에 따라서 다음 모델의 인풋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전 모델의 예측에서 오분류된 데이터의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이 부스팅의 방식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류를 했을 때 잘 분류된 데이터는 다음 인풋으로 봤을 때 되게 연하게 그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잘못 분류된 데이터들은 그대로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예측을 수행한 후 여기에서 잘못 분류된 데이터들은 그 다음 이게 n번 반복해서 좀 가려져 있지만 여기 있는 것은 n번 반복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분류된 데이터들은 진하게 남아있어서 이 데이터에 더 집중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고 연약하게 보이는 이 데이터들은 잘 맞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스팅의 특징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 모델의 인풋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이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다른 앙상블 방식에 비해서는 느립니다. 그리고 오답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정확도는 높지만 어쩔 때는 오답으로 두어야 하는 오답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답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과적합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부스팅의 경우에는 오답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나 이상치에 민감하여서 과적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부스팅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에이다 부스팅입니다. 오버로드된 데이터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둬서 다음 모델 학습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모든 훈련 데이터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뒤 학습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모델의 에러율을 계산하여서 이 에러율을 바탕으로 에러율이 높으면 모델 가중치를 낮추고 에러율이 낮으면 모델 가중치를 높여서 최종 모델을 합산할 때 에러율이 높아서 모델 가중치가 낮은 모델은 목소리를 작게 하고 모델 가중치가 높은, 그러니까 에러율이 낮고 훈련이 잘 된 모델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조정하는 것이 이 모델 가중치입니다. 모델 가중치를 계산한 이후에는 그 모델 가중치를 이용하여서 데이터 가중치를 갱신할 것인데요. 이렇게 y의 예측값과 실제 y값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잘 분류한 경우는 그대로 두고 틀린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은 수를 곱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 갱신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정교화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교화는 데이터 가중치의 합이 전부 1이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그런 간단한 단계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한 후 예측을 계산할 것인데요. 이 N개의 모델이 다 학습된 이후에는 모델 가중치를 합산하여서 최종 모델을 만들고 최종 예측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GBM은 경사하강법을 활용한 부스팅 모델입니다. 여러분 다들 경사하강법에 대해서는 배우셨죠? 이전 모델의 잔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음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잔차를 과도하게 학습하면 가적합의 우려가 있는데요. 학습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예측값을 모두 같은 값으로 설정해줍니다. 회귀는 평균값, 분류는 로그 오지비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태스크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값을 사용한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예측값을 설정하고 나면 각 데이터에 대해서 잔차가 존재할 것인데요. 각 데이터마다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에 오차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현재 잔차에 해당하는 손실함수의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잔차가 줄어들기 위해서 가야 하는 방향을 각 데이터마다 구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렇게 각 데이터마다 그레디언트가 하나씩 나오면 데이터의 개수와 그레디언트의 개수가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를 타겟 변수,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학습시키는 약간 다른 보조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전체 모델과는 다른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 및 예측을 수행하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일지를 계속해서 예측하는 단계를 반복한 후 최종 예측값을 도출하는 것이 GBM입니다. 이 GBM을 발전시킨 것이 XGBoost입니다. 이 XGBoost의 경우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스팅 모델인데요. 이전 GBM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GBM에서 변경된 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교화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L1놈, L2놈 다들 배우셨죠? 리치 라쏘 회귀라고도 하는데요. 목적 함수에 L1, L2 정교항을 추가하여서 과적합을 방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병렬 처리와 결집값 처리를 진행하였고요. 조기 종료, 얼리 스타핑을 진행함으로써 과적합을 방지하였고, 가지치기, 프루닝을 진행하여서 효용 가치가 적은 노드는 제거해서 과적합을 방지하였습니다. LGBM은 XGBoost보다 더 빠르고 가벼운 GBM 모델입니다. 라이트 GBM을 줄인 말인데요. 여기에서 변화된 점은
첫 번째, 그레디언트가 큰 데이터는 전체 보존하고 그레디언트가 작은 데이터는 일부만 추출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오분류된 데이터에 집중한다라는 아이디어가 그대로 간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레디언트가 큰 데이터는 오분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몇 개 빼거나 그런 것 없이 전체를 학습에 활용하고, 그레디언트가 작은 데이터는 굉장히 잘 분류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학습하지는 않고 일부만 추출해서 학습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EFB인데요. 피처 간의 상호 베타적인 관계를 활용해서 피처를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상호 베타적인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핫 인코딩인데요. 클래스 변수의 경우에는 원핫 인코딩 또는 라벨 인코딩을 진행하여서 수치형 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원핫 인코딩의 경우 같은 데이터, 한 행에 대해서는 원핫 인코딩 되면 최종 변수가 원핫 인코딩 전 클래스 변수의 클래스 개수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색깔이라는 변수가 원래 빨강, 파랑, 노랑이 있다면 빨강 열과 파랑 열과 노랑 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빨강인 경우에는 빨강 열만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0을 가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원핫 인코딩인데, 이 경우에는 모든 열에 대해서 딱 한 개의 값만 1을 가지기 때문에 상호 베타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라벨 인코딩처럼 한 열로 합치는 것이 바로 EFB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와이즈라고 디시전 트리에서 가지를 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의 확장 전략입니다. 이렇게 레벨 와이즈, 뎁스 와이즈, 리프 와이즈,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레벨 와이즈는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레벨, 2레벨, 3레벨이라고 볼 때 같은 레벨의 노드를 먼저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우선 탐색을 할 경우에는 요 네모에서 먼저 분할을 진행하면 이 큰 동그라미 3개를 순서대로 하나, 둘, 3개로 분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순서로 레벨 단위로 먼저 탐색 및 분할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반면에 깊이 우선 탐색은 한쪽 방향을 최대 깊이까지 판 후 그 다음 노드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를 분할하고 나면 가장 왼쪽에 있는 노드를 끝까지 최대 깊이까지 계속 분할한 다음에 이 노드에 해당하는 자식 노드가 다 생성되고 나면 그 다음 노드로 넘어가서 분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은 트리가 균형 있게 매번 같은 레벨에 있는 노드들의 자식 노드의 개수가 거의 동일하게 성장하는 방식으로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과적합 방지에 유리하며 병렬 처리에 효율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깊이 우선 탐색은 트리의 한쪽 노드를 먼저 파기 때문에 비대칭적으로 성장합니다. 여기 노드를 어느 정도 파고 있을 때는 여기는 이 첫 번째 노드는 자식 노드의 개수가 막 몇백 개인데 두 번째 노드는 아직 자식 노드가 하나도 없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것을 트리가 비대칭적으로 성장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복잡한 패턴을 빠르게 학습할 수는 있지만 과적합 위험이 높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이 둘과는 느낌이 다른 리프와이즈인데요. 현 시점 노드 중 분할 시 손실 감소량이 가장 큰 노드만 찾아서 분할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분할해서 이렇게 큰 동그라미가 3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동그라미를 분할했을 때 가장 잘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노드를 확장한 후에 이 세 가지 노드 중에서 이 세 가지 노드와 윗단계에 있었던 이 두 가지 노드까지 이 5개의 노드 중에서 어떤 노드를 확장하는 것이 제일 좋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프와이즈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레벨 와이즈와 뎁스 와이즈는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균형 있거나 비대칭적으로 성장하거나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성장한 모델은 대칭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리프와이즈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도 비대칭 트리를 만들 확률이 높지만 가장 효율적인 당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노드만 확장하기 때문에 더 빠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캣부스트입니다. 캣부스트 자체가 카테고리 부스트의 줄임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범주형 변수가 많은 데이터에서 효과적인 부스팅 방식입니다. 범주형 변수를 평균 인코딩 기법으로 알아서 변환해서 학습하는 부스팅입니다. 특징으로는 레벨 와이즈 확장을 씁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트리 생성 시 레벨 와이즈 방식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 특징인 시메트릭 트리스라는 것이 모든 분기점에서 모든 분할의 경우의 수를 매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벨 와이즈는 대칭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같은 레벨에서는 동일한 분할 기준을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증가하고 데이터 민감도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더드 부스팅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의 일부만 잔차 개선을 한 뒤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스팅이라는 방식이 잔차를 개선하는 모델이 따로 있고 실제 전체 모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학습에 쓰는 데이터와 잔차 그 모델에 쓰는 잔차 모델의 학습에 쓰는 데이터, 즉 잔차가 이제 서로 데이터 리크, 그러니까 데이터 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해서 데이터를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두 모델이 서로 이제 데이터 누수가 없도록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앙상블 방법은 보팅입니다. 보팅이란 여러 개의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보팅, 즉 투표를 진행해서 최종 예측값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드보팅과 소프트보팅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하드보팅은 다수의 분류기가 결정한 예측값을 최종 결과값으로 선정하는 단순 다수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겠죠? 이 하드보팅은 분류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소프트보팅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드보팅보다 소프트보팅이 성능이 좋아서 소프트보팅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분류의 방식의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클래스별로 애초에 분류 태스크가 각 클래스별로 몇 %의 확률인지를 생성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최종 분류 클래스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을 다 각각 구한 다음에 이 확률끼리 평균을 내서 이 전체 모델의 분류 확률을 결정하고 그 확률을 바탕으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로 결정하는 것이 분류에서 소프트보팅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회기는 어차피 각 모델에서 나오는 것이 그냥 단순 스칼라 값,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평균내서 사용하는 것이 회기에서 소프트보팅 사용 방식입니다. 다음 설명드릴 앙상블은 스태킹이라는 방식인데요. 서로 다른 모델의 예측 결과값을 학습 데이터로 써서 다른 모델을 재학습시켜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개의 모델에 대한 예측값을 쌓은 뒤 이에 대한 예측을 다시 수행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에 대한 예측을 다시 수행하는 부분이 메타 모델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메타 모델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활용법과 고급 활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예측값을 다 아우르는 그냥 기본 완전 성능이 괜찮은 단일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고급 모델은 여기에서 또 보팅이나 스태킹, 그러니까 메타 모델 자체를 앙상블 하는 그런 고급 활용법이 있습니다. 단점은 동일한 트레인에 대한 오타가 있네요. 프레딕션입니다. 프레딕션을 학습했기 때문에 과적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네, 거의 마지막인데요. CV 기반 스태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V 기반 스태킹이란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여러분 교차 검증 다들 배우셨죠? 그러니까 각
메타 모델 전에 있는 이 각 모델이 다 테스트 셋을 고정해 두면 이 테스트 셋은 한 번도 트레인에 쓰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셋을 전체 학습 가능한 데이터를 1부터 100까지라고 있을 때 얘를 10개로 나눈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1부터 10까지를 테스트 셋으로 썼다가 11부터 20까지를 테스트 셋으로 썼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되 데이터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CV 기반 스태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론 부분은 끝이 났는데요. 이제 실습 보고 끝이 날 건데 그 전에 과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컴피티션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앙상블 기법 오늘 배운 4가지 종류에 대해서 비교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절대 길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특징 정도만 제가 드린 슬라이드 내에서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되게 짧게 정리해서 하셔서 4개 다 합쳐도 A4 용지 반 페이지도 안 나올 정도도 괜찮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회 머신러닝 컴피티션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컴피티션 인당 3회 이상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간단하게 인당 3개, 3회 이상 제출하셨으니까 3개 제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 제출을 할 때 어떤 모델을 썼거나 어떤 앙상블 기법을 썼는지 진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길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제출 하나당 20자 이내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팀당 하루 제출 가능 횟수가 5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5명인 팀이라면 하루에 한 번밖에 제출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과제 마감 직전에 급하게 하지 마시고 팀 내에서 제출을 언제 할지 협의해서 제출 일정을 조정하시면서 모두가 3회 이상씩 제출하실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실습 파일 혹시 다들 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6주차 앙상블 파트, 저희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콜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글 마운트 코드를 넣어놨는데 다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데이터 폴더는 제가 드린 거랑 똑같다는 가정 하에 딱 여기 베이스 코드만 자기 경로로 수정해 주시면은 다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것부터 할게요. 먼저 그 앞에 두 개, 배깅이랑 부스팅은 다 같은 모델을 써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두 개 각각 다른 데이터를 쓸 생각인데, 첫 번째 배깅이랑 부스팅은 대입권 신용카드 사용자 연체 예측 경진대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인포 컬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그냥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전처리도 그냥 잘 넘어갈게요. 여러분 전처리 다 배우셨죠? 네, 배깅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깅 클래시파이어 사실 제가 아까 막 수식적인 부분 그런 부분 크게 이해 안 해도 된다고 했었던 이유가 사실 그 부분은 머신러닝 시험 볼 때 말고는 크게 생각할 필요 없는 이유가 이제 사이킨런이라는 모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이킨런에서 디시전 트리랑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불러온 다음에 그냥 쓰면 됩니다. 여기 위에 하이퍼 파라미터 아 하이퍼가 빠졌네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보고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인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의하실 점은 제가 일단은 지금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것도 원래 작년까지인가만 해도 베이스 언더바 이스티메이터였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기본 설정값도 그렇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배깅의 대표적인 게 랜덤 포레스트라고 했었죠. 랜덤 포레스트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아, 이거 다 파라미터라고 적어놨나 봐요. 여러분, 하이퍼 파라미터와 파라미터는 다른 것이니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좀 많이 쓴다, 많이 좀 건드린다 하는 부분은 요 클래스 웨이트? 요게 불균형한 데이터를 다룰 때 좀 활용도가 높은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가 전체적으로 불균형한 데이터일 때 요거 좀 건드리면 좋으실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좀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을 웬만하면 안 건드리거나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이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도 이렇게 모듈 불러온 다음에 요거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안 써도 100으로 설정되고 약간 그 얘기입니다. 기본 값들을 다 알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모델을 선언하고 나면은 비트 해서 학습하고 예측값 내고 평가하고 의 코드를 한 셀에 담았습니다.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요. 0.64. 그냥 랜덤으로 한 거보다는 좀 좋은 성능이기는 하네요. 그 다음은 부스팅입니다. 첫 번째로 본 게 에이다 부스트였죠. 에이다 부스터도 역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에이다 부스트 여기도 디폴트 값을 이렇게 다 적어 놓는데 원래는 제가 이 SAMME.R이라는 설정으로 해서 좀 개선된 거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자주 쓰는 게 있더라도 굉장히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AI와 뭐 구글링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요즘 어떤 걸 잘 쓰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부스트도 역시 학습하고 예측값 내고 평가하면 아까보다 좋아졌나? 랜덤 포레스트가 더 좋네요. 그 다음은 그레,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GBM입니다. 여기도 하이퍼 파라미터 다 적어놨고요. 이거는 사실 실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모든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도 너무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으면은 오늘 지금 못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혹시 내가 이런 데이터에서 이런 방법을 좀 구현하고 싶은데 뭔가 그런 걸 조정해 줄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없을까 할 때 요 코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기본 스켈레톤 코드를 구성할 때 제가 드린 이런 코드를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전체 코드가 다 이렇게 모듈 불러오고 모델 선언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예측값 내고 평가하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엑스지뷰터고요. 진짜 할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오늘 약간 기습 컴페티션 하셨다고 했나? 아닌가? 그쵸. 그런 거 할 때 이제 평가 지표를 뭘 쓰시냐 이런 것도 잘 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타겟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 멀티 라벨 분류인 걸 수도 있고 멀티 클래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타겟 그 분류라고 해도 다 같은 분류가 아니잖아요. 획이라고 해도 다 같은 획이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 고정해두면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지난주에 배우셨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살펴보는 게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보고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귀찮아가지고 공식 문서를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게 조금 더 좋죠. 이거는 좀 바뀌거나 그래도 잘 볼 수 있는 문서니까. 그다음에 LGBM.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 할
네, 이게 앙상블이긴 한데 이런 LGBM이나 캣부스트 같은 것도 그냥 단일 모델처럼 그냥 얘네들을 학습시킨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보팅이나 그런 스테이킹 같은 오늘 배운 그런 다른 앙상블 기법으로 LGBM과 캣부스트를 또 앙상블하고 약간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LGBM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XG 부스트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 부스트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카테고리 뭐 부스트 어쩌고 저쩌고이기 때문에 카테고리형 변수가 많은 그런 모델에 대해서는 요 친구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아 이거 아마 캡 부스트는 깔아야 될 건데 되나? 깔려 있나? 이럴 때는 이 GPT를 따로 열지 않고 제미나이가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사소한 것들은 재미나에게 잘 맡깁니다. 이게 또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손으로 못 쓰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불러오는 모듈 그 패키지 명이랑 이게 설치할 때 다른 이름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찾아보기 귀찮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캡부스트는 카테고리 이거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변수를 명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전체가 다 카테고리형 변수일 때는 굳이 명시해 줄 필요가 없지만 그 중에 일부만 카테고리고 나머지는 숫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줘서 여기 네 이렇게 검정 변수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학습하고 예측값 되고 평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데이터는 유방암 데이터인데요. 근데 뒤에서 잘 보이나요? 네, 이 정도로 보여드릴게요. 유방암 데이터인데요. 이 사이킨런에 기본적으로 있는 애들을 불러왔어요. 여기에서 타겟 값은 유방암 진단 여부 0과 1인데요. 이게 사실상 그러면 이제 숫자긴 해도 분류 모델이죠. 피처는 30개가 있고요. 트레인 테스트 분류는 미리 해두고 저희가 지금부터 해볼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보팅이랑 스태킹.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모델을 설계를 해두고 이제 앞에 있었던 배깅이랑 부스팅은 그 자체로 하나가 약간 모델처럼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보팅이랑 스태킹은 그냥 진짜 다른 모델로 해서 만든 다음에 그 모델들을 앙상블하는 그런 느낌의 앙상블이라서 기본 모델은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나서 보팅은 이제 상관관계를 확인해요. 아까 앙상블 완전 처음에 소개를 드릴 때 앙상블이 모델끼리도 조금씩 달라야 하고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도 조금씩 달라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 모델의 프레딕션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이 각 모델에 들어간 데이터와 모델의 구성이나 이런 게 얼마나 비슷한가 그런 걸 확인을 해보고 이게 너무 비슷하면은 굳이 이렇게 보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다른 어느 정도는 다른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 한번 다 돌려놓을게요. 오래 걸리니까. 근데 여기 위에서 설정한 모든 모델을 다 앙상블하면은 0.95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굉장히 성능이 높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네, 이렇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이 GBM이라는 친구랑 낮은 상관관계의 모델만 앙상블 하면 이제 상관관계가 낮은 것들,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른 모델들을 앙상블 해야 좋은 성능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모델끼리만 앙상블을 하면은 오히려 그 전에 그냥 모든 모델을 다 때려놓고 했을 때보다 더 높아진다.
근데 여기에서 소프트 보팅 방식을 더 적용을 하면은 아까 소프트 보팅이 더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올라간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앙상블 할 때 어떤 모델을 앙상블 할지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모델 다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은 스태킹입니다. 스태킹은 기본 그냥 초, 그 이론 설명을 드릴 때 기본 방식과 고급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방식 말고 고급 방식 그러니까 레이어를 쌓는 설명을 드리자면요. 잠시만요. 설치 먼저 하고 설치가 이미 돼 있다고 뜨는데 네, 네요. 네. 그래서 이 스태킹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주석을 너무 이쁘게 잘 달아놔서 그냥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랜덤 스테이트 여러분. 맞아. 이거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요런 식으로 이 모델 만들 때도 그렇고 대부분 랜덤 스테이트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거 꼭, 꼭 지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 이번에 그 머신러닝 컴피티션 결과 코드 볼 때 랜덤 스테이트 지정이 하나라도 안 돼 있으면은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거거든요. 돌릴 때마다. 이게 제가 랜덤 스테이트 설정을 안 하면은 제가 같은 컴퓨터에서 몇 번을 돌려도 n 번 돌리면 n 번 다 그 소수점 단위로는 좀 달라질 텐데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돌렸을 때 재현성을 잘 챙기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 랜덤 스테이트인데 요거는 랜덤 스테이트를 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그 코드라면 무조건 그냥 일단 다 넣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가 설정이 돼 있지 않아서 만약에 저희가 돌렸는데 소수점 막 0.00001만큼 차이라도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어마무시한 감점을 하기로 했으니까 대부분의 컴피티션이 요 재현성은 챙기기 때문에 요 부분은 꼭 신경 써주세요. 돌아간 건가? 그래서 이렇게 두, 그러니까 모델을 이미 한번 앙상블 한 다음에 그걸 또 메타 모델을 해서 하는 거랑, 네, 한 거랑 이렇게 각자 만든 모델을 또 보팅해서 티킹한 거를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두 가지 종류의 코드를 예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해 안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하나하나 써놨지만 이것도 이것 역시 또한 사이킨론에 이미 있습니다. 사이킨론 사용해서 간단하게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있네요, 그죠? 평가지표는 1차 시에서 배웠죠. 2차 시인가? 다 배운 거네요, 여러분. 요거는 마지막 코드인데요. 꽤 오래 했네요. 마지막 코드인데요. 그 앙상블 완전 이론 처음 부분에서 그 서브미션 앙상블이라는 방식도 소개를 드렸어요. 이 서브미션 앙상블과 다른 앙상블들의 차이라 함은 다른 앙상블들은 이렇게 위에 사이킨런처럼 이렇게 모델이 이미 구현이 돼 있고 그래서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앙상블 모델을 만든다와 안 만든다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앙상블 방식은 이 앙상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모델까지 연결이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는 것이 다른 기본적인 앙상블이라면 서브미션 앙상블은 그냥 예측한 결과값만 가지고 얘네들만 가지고 앙상블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브미션 앙상블이라는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서브미션스라는 파일에 제가 만약에 뭐 LGBM을 쓴 예측값 뭐라 그러죠? 파일을 두고 뭐 어떤 거에서는 뭐 캣부스트를 써서 예측값을 파일을 만들고 뭐 렌포를 써서 여러 가지 모델을 써서 또 앙상블을 해서 만든 예측값 파일들을 서브미션이라는 폴더 아래에다가 넣어놨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거기 들어가서 이게 그냥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 파일 안에 있는 CSV로 끝나는 파일들을 모두 끌어서 걔네들을 합쳐.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합친다. 그 각각의 파일들을 각 데이터별로 평균을 내거나 그런 방법으로 합치는 게 서브미션 앙상블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을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건 사실 코드 실습 부분은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 설명해도 오늘 안에 이렇게 다 익히기가 좀 힘들 거니까 제가 잘아드린 주석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크다운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나하나 적어놨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보고 내가 이 모델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싶을 때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잘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앙상블 기법들 4개 그냥 진짜 간단하게 비교하기 그리고 서브 미션 3개 이상 제출하기 네,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스터디이신 분들은 남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컴피티션 화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